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보험금 안전하게 비과세로 가입하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버지가 사망 후 보험금 10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그런데 보험금 탈의하니까 세금이 무려 반이나 된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받으려고 했더니 5억 원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상속세로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요. 보험 가입했을 당시에 잘못 가입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보험은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가입을 하고요. 그 동일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계약자, 피보험자 동일한 상태에서 사망보험금을 다른 사람, 수익자가 받게 된다면 이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알아볼까요? 아버지가 사망 후 보험금 10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상속재산일까요? 아닐까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험금은요,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 사망보험금의 주인은 아버지도 아니고 바로 상속인,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놓고 돌아가셨을 때 채권자들이 보험금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민법상의 규정이거든요. 세법은 좀 다릅니다. 세법상에는요,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경우에 그 얻어지는, 사망해서 얻어지는 보험금은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똑같이 본다는 거죠. 간주해서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때 비과세 조건으로 가입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까요? 바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수익자는 바로 계약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계약자가 어머니고요, 피보험자가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수익자가 어머니입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게 되죠. 물론 이 계약의 주인도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돈은 전부 다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가입하셔야 되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동일하게 아버지로 했기 때문에 보험금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본인이 아버지가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로 뭐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입하고서 나중에 상속세 걱정을 별로 안 하시는데요. 이거 전부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은요, 대부분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가입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면 됩니다. 어떻게 변경할까요? 바로 계약자를 배우자, 어머니, 그러니까 배우자인 어머니, 그 수익자도 배우자인 어머니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세법상 보험금 과세 기준에서 벗어나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요.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간혹가다 계약자 수익자를 배우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로 변경하면 어떨까요?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요, 자녀로 변경하면요, 증여세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가 6억 원까지 가능한 배우자로 변경한다면 대부분 증여세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을 변경하면요, 증여세를 물게 돼 있어요. 그때 변경했을 때 그 증여재산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변경할 당시에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기납입 보험료 누계액과 해약 환급금의 두 개의 관계에서
가장 큰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납입보험료는 3억 원이었어요. 근데 해약환급금은 2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3억 원이 증여재산이 된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납입보험료는 3억 원이었어요. 근데 해약환급금이 좀 많아졌습니다. 4억 원입니다. 그러면 해약환급금 4억 원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납입보험료 누계액으로 평가하거나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거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그다지 6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증여재산 평가와 관계없이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다면은 6억 원 이내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이렇게 아버지로 돼 있어 갖고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변경하는지 보겠습니다. 계약자만 변경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자만 변경하면요, 계약자가 계약의 주인이고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계약자가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계약자가 못 받고 어떻습니까? 수익자인 자녀나 상속인이 받게 되거든요. 즉,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에는요,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만 변경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시에 변경해야 됩니다. 자, 변경 전후의 절세액을 좀 비교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 10억 원 가입했다고 좋아하고요. 20억 원 가입했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계약자, 피보험자 동일하다면 전부 다 과세가 되니까요. 배우자한테 증여해야 되겠죠? 자, 10억 원 가입한 거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대부분 증여세는 0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 금액 10억 원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10억 원은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세를 50%로 가정했을 때 비교해 보면요, 무려 5억 원을 그 자리에서 절세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0억 원을 가입한 경우에도요,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0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비과세로 보험금 20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 증여 전과 비교한다면 무려 10억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으니까요. 최초 가입 당시에 계약자, 피보험자가 달리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게 가입했다면 반드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변경해 주셔야만 비과세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금 안전하게 비과세로 가입하는 방법,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